MBC 2시의 취재 현장. 안녕하십니까, 임정환입니다. 4월 17일 화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가 수리됐고, 이를 계기로 야3당은 청와대 인사 민정 라인에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추가 여론 조작과 정치권 연계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오늘 출국 금지를 신청했으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대부분이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야3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의 전면 쇄신을 강하게 요구했고, 여당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하자고 대응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혜 기자. 네. 청와대가 오전에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감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의 사퇴 파장은 청와대 인사 민정 라인의 부실 검증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고,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도 사의를 표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도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정치 후원금 420여만 원을 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김 전 원장의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 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철야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끝내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문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간 해외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두 번째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김경수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일명 드루킹 김모 씨를 처음 만났고, 이후 두 차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에서의 해명과 달리 김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겁니다. 또 대선 이후 김 씨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추천받아 청와대에 전달했고, 부적격이라는 답변을 받아 김 씨에게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전까지만 해도 인사 청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기자회견 이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추천받은 인사를 만났다고 말을 바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고, 정의당 역시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드루킹 개인 차원의 일탈로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면서 수사를 의뢰한 것도 자신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 씨가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추가 여론 조작과 정치권 연계 의혹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합니다. 김 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에 600여 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공감 숫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그동안 인터넷에서 친여 성향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외에 대선을 전후해서도 댓글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드루킹 김씨 등의 구속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엔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을 조작한 단일 사안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됩니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 김씨가 지난 3월 텔레그램 메신저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115건의 메시지와 3,190여 건의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낸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대화방을 열어본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해당 기사들의 댓글 조작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드루킹 김 씨의 주거지 등에서 170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데다 조직적인 수칙 등이 담긴 댓글 알바 매뉴얼도 이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수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황희준입니다. 임정환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을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7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오늘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 전무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과 광고 대행사 업체 직원들을 불러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돼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조 전무가 상대방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바닥에 컵을 던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조 전무가 컵으로 상대방을 맞췄거나 겨냥했다면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피해자 측에 사과 메일을 보낸 조 전무는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광고 대행사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한 뒤 조만간 조 전무를 직접 소환해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KT가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KT 황창규 회장이 오늘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KT 전 현직 임원들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4억 3천여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와 관련해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90%가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습니다. 김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안을 마련해 아동수당법 시행 규칙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수령 대상은 만 6세 미만, 올 9월 기준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들로 약 250만 명입니다. 정부는 애초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는 지난달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동 1명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월 1,170만 원 이하, 아동 2명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1,436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양육비 지출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공제가 지원됩니다. 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합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과 재산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 가구의 경우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간추린 뉴스와 날씨 박지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추가로 기소된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는 오늘 재작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공사가 주민들과 시민단체 반발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별도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안에 있는 장병들의 생활이 열악해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주요 4개국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은 오늘 오전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의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대기오염과 건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던 탈북민 30여 명이 최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으며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거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규모 경제 협력을 요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또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와의 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체제 보장과 군사적 위협의 해소 등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흑인 고객들을 경찰에 신고해 인종차별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인 케빈 존스는 현지 시간 16일 ABC 방송에 출연해 그 사건은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을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경기 남부와 제주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수도권과 호남, 부산에서도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오늘 2시에 취재 현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